이 신당 창당 예고, 기자회견, 뭐 일종의 해프닝이지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동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아예 이 명분 삼아서 본격적인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일부 신당 창당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대통령이 만류해서 보류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망설입니다. 근데 요즘 기자분들은 좀 망설을 근거로 자꾸 물어서 좀 그렇네요.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물론 3년 동안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일단 신당 창당 예고가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도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서재현 대변인. 네. 안철수 후보의 얘기는 오늘 공개적으로 SNS에 이대로면 필패다. 윤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되는 것 같고 오늘 한동훈 후보에게도 이 질문을 했더니 이미 본인 당대표 시절에 윤리위 제명까지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냉정하게 분석했을 때 이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면은 그에 대한 사죄를 석고대전을 매일매일 하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민주당으로 인해서 탄핵을 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에서가 아니고 다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옹호하고 어떤 퇴출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던 지난번에 뭐 호수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차용하면 정말 그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지금 계속 넘으려고 계속 그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탄핵의 강 위에 떠있는 윤심, 윤달이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즉 윤심의 달의 몰락이 되어야지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읍소 전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결별하지 않고 하다 보니 하늘 위에는 윤심, 윤달이 멋없이 떠 있다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민심도 못 읽고 표심도 못 읽는 이런 약간의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조기 대선까지는 정말로 조용히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는 이제 영상으로 쓰면 가끔 이제 못 쓰는 단어들이 나와서 탈당 요구, 뭐 난도질 도리가 아니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잘라내서 이렇게 지지율 회복하는 게 온당하냐, 책임 있는 정치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홍준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선거 전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하고 이재명 세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제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뭐 탈당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면 질수록 좋아하는 건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계리 그 변호사의 SNS 마지막 문장에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겁니까? 잘해라 국민의힘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어요. 김계리 변호사 보기에.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노선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공통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공감대에 기반해서 윤 전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무슨 개입을 하든지 더 이상 발언을 하시든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끝내고 저희 당의 후보들도 이 문제로 이제 더 이상 논쟁을 벌이거나 거기서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 대변인님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뭐 돌발적으로 어떤 말을 할지도 알 수 없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이게 더 우선 선결 조건 아닌가요? 뭔가 매듭이 져야. 저도 모르겠어요. 탈당이 맞는지 뭐 안고 가는지 저도 뭐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려면 싸우는 거지. 그 선후 관계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것들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날 당일날 그다음에 또 사저로 돌아간 날 그때 했다라는 발언들인데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에요. 외부에 공표되려고 한 발언들이 아니라 예. 그 사적인 자리에서 뭐 했던 것이 찍혔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뭐 그 변호사들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날 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마음 먹고 내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어 아니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활동이나 발언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탈당을 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거리를 두지 뭐 바로 이렇게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두 쪽 다 공감하는 건 결국은 이렇게 윤어게인 신당 창당이 민주당 다 좋은 일 아니냐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짚어봤지만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연이틀 경제행보, 대행행보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일부 기업들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광주, 울산 그 관세 전쟁과 관련 있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관련 있는 이제 자동차 공장 조선소를 연이어 찾은 한덕수 대행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은 또 경찰 지휘부를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 했는데 탄핵 기간 때 경찰들의 노고를 취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그 일정 기획을 놓고 보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광폭 행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민생을 챙겨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덕수 대행의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제로섬 게임 같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이런 움직임들이 국민의힘 경선으로 집중해야 할 보수와 중도층의 시선을 일부 돌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나중에 1대1 맞대결을 하는 일종의 최종 상태여야 하는데 최종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다음 스텝으로 가는 단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도 출렁거리는 데다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국민의힘의 흥행 집중도도 상당 부분 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대행이 저는 관세 전쟁에 대한 이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되는 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그 정도 선을 한 다음에는 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한 대행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계속 소폭 유지는 되겠지만 이게 과연 구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힘에는 저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저 오준석 대변인께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총리실 얘기는 아니고 이제 관가 쪽이 하는 얘기는 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도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 하지만 뭐 본인이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느낌을 미국 쪽에도 줘야 한덕수 대행 목소리에 관세에 대한 힘도 실리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해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르잖아요, 정확히. 김종석 앵커의 지금 마음도 본인이 다 정확히 모릅니다. 다 알아요. 저는. 다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확합니다. 복합적으로 저는.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뭐냐? 저는 한덕수 대행의 제가 추측컨대 예. 한덕수 대행이 지금 그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한 요직들을 다 맡아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예. 지금 그 연세에 내가 대통령을 꼭 해야 되겠어. 이번에 나한테 기회가 돌아올 것 같아. 저는 이런 마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너무나 예. 위기다. 체제조차 위기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보수의 지지자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어쨌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인데 예. 본인도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라도 뭔가 헌신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 그 조건이 해소된다면요. 국민의힘 후보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저는 저분이 대권 욕심 때문에 굳이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의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예. 저분 입장에서는 그럼 나라도 몸을 던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될 여지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은 민심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보고 국민의힘 경선이 잘 될 겁니다. 그 민심의 여론조사를 한번 다시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 20이에요. 지난주 6에서 20이 됐고 20이라는 수치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오차범위 내니까 이른바 3강, 4강과 엇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계속 잠식을 한다면 혹은 아까 얘기했던 윤 전 대통령, 뭐 윤어게인, 신당 창당 이게 맞물리면 결국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에는 그리 막 썩 우호적인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도 상대당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한덕수 대행이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프닝들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선이라든지 그리고 범여권의 앞으로의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지지율이나 지위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뭐 보수 진영이 지금 분열로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실상 그 보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 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여권의 후보가 될지도 지금은 좀 어떤 막연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엄연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자꾸만 저렇게 차출설 출마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지는 이 형국 자체만으로도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사실상 힘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4위까지 만나봤고요.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이슈와 한덕수 대행의 얘기, 뭐 지지율 관련 얘기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